부동산 초보들도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투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부동산의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 이 방법으로 3억이 안 되는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한 9억이 조금 넘게 불렸어요. 그 원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2억 한 2억 5천이 들어가서 한 9억 5천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 3배가 넘는 투자를 이제 성공한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빌라 투자입니다. 흔히 이제 빌라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빌라는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축 빌라, 그리고 이제 신축 빌라라고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신축 빌라는 이제 그 후에 다른 호재가 있을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이제 빌라를 새로 짓는다는 거는 그 자리가 따로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빌라라도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가격이 이제 다 반영이 됐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이제 낮다 해서 이제 빌라 투자는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빌라도 잘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빌라 투자는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빌라가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냐? 이거는 사실 부동산이나 재개발 그리고 빌라 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빌라 재개발을 하는 빌라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냐? 그거는 유튜브만 봐도,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아니면 카페 이런데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그런 정말 훌륭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골랐다고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개를 골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에 이제 분석해 놓은 그런 영상이나 글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이거는 그럴싸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빌라를 이제 3개를 골랐고요. 3개를 골라서 그 3개 다 월세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출 끼고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오면은 그 월세 받는 걸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해서 단순히 그게 시세가 오를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월세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매수한 빌라 3개 중에 2개가 이제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3개 중에 이제 2개나 된 건데, 정말 진짜 길 가다 이제 벼락 맞을 정도로 그렇게 운이 없지 않는 한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안 봐요. 저는 이제 3개 중에 2개가 재개발이 돼서 당연히 그 된 2개는 이제 몇 배의 이득을 얻었지만, 재개발이 안 된 것도 손실은 안 봤어요. 재개발 안 된 빌라가 제가 아마 1억 5백인가 이렇게 주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완전히 빠그러지고 나서는 그거를 내가 1억 1000인가 1억 2천에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건 사실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내가 산 거보다는 비싸게 팔았다, 그거는 이제 확실해요. 그러면은 내가 산 거보다 이제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월세 소득도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아마 50만 원 제가 월세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이제 빠그라진 빌라는 대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억 5백을 투자해서 한 달에 50만 원, 500에 50만 원 월세를 받았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뭐 세금은 어떻게 하려고 뭐 세금 감당이 되냐 뭐 하는데 그 말은 그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이제 장 못 담근다고 하잖아요.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이제 연봉이 지금 한 3천만 원 받고 있는데 사실 난 연봉을 내가 맘만 먹으면 연봉 1억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연봉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세금 그 비율도 이제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내 연봉의 뭐 10%가 세금이다. 그럼 연봉 3천일 땐 10%가 세금이라고 치면은 연봉 1억을 받으면 20%가 세금이야.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면은 세금이 더 나오니까 난 그것 때문에 연봉 1억을 못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금은 내가 뭐 양도세든 소득세든 뭐든 내가 이득을 본 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이 무서워서 뭐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거는 있어요. 뭐 그 기간 동안 묶여 있는 돈이 있고 다른 거를 해서 더 많은 내가 뭐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서 뭐 빌라를 세 채나 사면은 이제 다주택이라서 그, 그 다주택 때문에 이제 부과되는 그 추가 그 세금 때문에 차라리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를 뭐 본인이 염두에 둔 게 있으면은 뭐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마땅히 내가 그 투자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은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에게는 일단은 부동산은 공부를 제가 뭐 해서 부동산 지식을 얻은 건 저는 없어요. 근데 매매를 하면 할수록 사실 별거 아닌데 일단 매매를 해보면은 느끼는 바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말만 듣고 뭐 이런 거보다 실제로 내 돈이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오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많이 해볼수록 배우는 게 많고 느끼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다양한 매매를 해봤는데 제 경험상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전략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3개. 3개 하면은 정말 운이 없지 않나. 하나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월세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이제 좀 지나갔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건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원룸 해봤는데 이제 원룸 오피스텔은 정말 그거는 제 기준에는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젠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사업 장사를 하든 그런 이제 서민을 상대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물건을 팔더라도 이제 프리미엄 상품, 이제 부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을 이제 팔아야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임대를 놨을 때도 그런 임차인들이 정말 서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 새벽 1시인가 2시에 전화가 와서 집에 쥐가 있는 것 같다고 잡아달래 나보고. 정말 돌아버려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좀 이렇게 평수가 높은 거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좀 시설도 좋고 좀 가격대가 높은 오피스텔이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렴한 오피스텔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피스텔 자체가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원룸은 이제 더 안 좋고 빌라 그런 원룸.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랑 빌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를 했고요. 상가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상가가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원룸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 원룸 오피스텔은 그 임차인들과의 그런 트러블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상가는 물론 뭐 상가도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좀 잘 고르면은 저는 이제 상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이제 기준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가 고르는 그런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다른 영상으로. 그래서 상가를 하면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임대 계약이 끝나면은 임차인이 나가면서 다음 임차인을 알아서 구해주고 진짜로 그냥 내가 신경 쓰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세무사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세무사는 그 세금 계산서 클릭만 해주는데 5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가는 내가 신경 쓸 게 없고, 근데 이제 상가의 단점은 이제 시세 차익을 보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제 재개발 빌라 같은 거,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니라. 근데 원룸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거면은 저는 오히려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그나마 상가가 시세 차익을 보기가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임대 소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가 단계마저도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은 직접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사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태까지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3번 지어봤다. 꼬마 빌딩이랑 사옥을 3번 지어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붙고 이제 그런 나름의 그런 경험치가 이제 쌓이고 요즘은 이제 주상복합을 그러니까 뭐 주상복합이라고 흔히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적게는 100평, 뭐 크게는 뭐 200평, 뭐 그러니까 300평 미만의 부지에 한 15층 정도의 한 1, 2, 뭐 많게는 적게는 한 1, 2층, 많게는 한 3층까지는 이제 상가고 그 위에는 이제 다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지금 지어보고 싶고 현재 이제 의왕역에 100평이 107평인가? 조금 역에서 걸어서 뭐 5분도 안 걸리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한 3분이면은 갈 수 있는 딱 그 역 출구에서 그 자리에 한 107평 정도 되는 부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냥 단층 상가로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상복합을 지어보고 싶은데 그쪽으로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들어가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쫄려서 못하고는 있거든요. 다음 도전으로는 그거를 해볼까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